아버지 수술 준비하라고 했어? 왜 가타부타 말이 없고 하뭉차사야? 말했는데 자기 엄마 심장 수술 일정 겹친다고 아버지 병가는 못한대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사돈 인공판 막 바꾸는 게 무슨 수술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지가 시집와서 시댁에 뭐한 거 있다고. 시아버지 병 가느라 한다마다 건방지게 군다니. 이래서 집에 사람 잘 들여야 돼. 가방끈 짧은 것들은 개념이 없어. 기본적으로 집안 자체가 배움이 없어서 그런지 판단력이 형편없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잘 가르쳐서 살아봐야죠. 그러니까 네가 고생이다. 돈만 아니었으면 그런 집하고 인연 맺었겠어? 네 아버지 사기만 안 당했어도 네가 그런 질 낮은 집안이랑 결혼 안 하고 더 좋은 혼처 잡았을 텐데. 어쩔 수 없죠. 상황에 따라 별 수 있나요? 내가 돈만 아니면 상견례부터 이 결혼 엎었을 텐데. 그때 사부인 곁에 해산물 비린내가 나서 비위상해서 못 있겠더라. 왜 내가 네 상견례 때 옆에서 밥도 못 먹었잖아. 우리 엄마 후각 예민한데 고생하셨구나. 그래도 참으세요. 돈 생각하면 참아야죠. 마음에 안 든다니까 끝을 모르고 정 떨어지게 하는구나. 이번에 어떻게든 네 아버지 수술간호 꼭 시키렴. 그런 건 초장부터 남편의 길을 잘 들여놔야 돼. 알지? 그럼요. 걱정 마세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는 저와 친정 욕으로 도배가 되어 있더군요. 몇 달 전부터 주고받은 모자의 대화까지 정신없이 빠져서 읽다가 어느 순간 참아도는 휴대폰 화면을 못 보겠더라고요. 교육자 집안이고 많이 배웠다며 우아를 떨던 두 모자가 뒤에서는 이런 천박한 뒷담화를 하고 있었다니요. 선을 넘은 두 모자의 민낯을 봤던 제가 치가 떨릴 정도였어요. 여태 결혼 2년 동안 친정에서 갖다 쓴 돈만 해도 집 한 채 값은 될 텐데 시모나 남편은 일만의 고마움도 없이 그저 빨대를 꽂아 넣을 호구로 봤나 봐요. 그리고 상견례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속이 안 좋다고 물만 먹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자 단전에서 끌어올라오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몸이 휘청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써제끼는 그 돈이 친정엄마가 새벽 대바람 맞아가며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어가며 생선, 해산물을 만져서 번 돈인데 옆에서 가면 비린내가 나서 헛구역질을 한다고 모욕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어떻게 조져야 될까 하는 생각부터 들더군요. 저는 조용히 분노를 누르고 시아버지고 뭐고 친정엄마 수술 일정을 우선적으로 정해서 수술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 맹장 수술하는 날을 말하며 저보고 시부 입원 준비를 하라고 통보하길래 제가 친정엄마 수술 일정이 마침 그때라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며느리로 시집와서 시부모께 해준 게 뭐냐며 일정 조율도 안 하고 뭐 했냐고 소리치는 남편에게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으로 간병인 구해서 해결하라고 했더니 이빨을 바득바득 할더라고요. 시댁에서 원한 시부 병간호는 거절하고 며칠간 친정엄마가 입원한 병원에 아예 짐을 싸들고 가서 있었어요. 엄마 대신 여동생과 제부가 횟집 일을 전부 맡았기에 제가 보호자로 병원에 있기도 했거든요. 다행히 친정엄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긴장했던 저와 여동생네 가족들은 안도감의 속을 쓸어내렸네요. 수술 후 엄마는 빠르게 회복하셨고 당일 퇴원을 하셨어요. 친정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차를 돌리는데 남편이 전화가 왔더군요. 장모님 수술 끝난 거 아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병원에 가서 간호하라고요. 아무리 맹장 수술이라지만 외과 수술인데 잘못 되면 어쩌냐면서요.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려 시부가 입원한 병원에 갔더니 이미 시아버지 맹장 수술은 간단하게 끝이 난 모양이었고 팔자 좋게 2인실 침대에 드러누워 계시더라고요.
마침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지 없고 같은 병실을 쓰는 어떤 환자분과 낄낄거리며 웬 팜플릿을 손에 들고 웃고 계셨어요. 우리 며느리 왔냐?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 맹장 수술은 잘 끝나셨어요? 아직 식사는 못 하시죠? 그렇지. 장 협착인가 뭐 때문에 방귀가 나와야 먹을 수 있다지. 생각보다 안색이 좋으시네요. 어머님이랑 남편은 엄청 걱정하던데 말이죠. 이게 다 누구 덕분이겠어. 우리 아들이 나 태어나면 며느님이 차 사준다고 해서 내가 눈 딱 감고 아픔도 이겨냈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차라니요. 아들이 너한테 예전부터 차 얘기했다던데. 내가 10년도 더 된 국산차 타고 다니니까 우리 장남이 차 바꿔준다고 했었고, 이번에 태어나면 너랑 상의해서 해준다고 팜플릿도 갖다 주고 갔다. 아주 예전에 말은 했었죠. 예단으로 얘기했었고요. 이번에 사준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암튼 둘이 상의 잘해서 얼른 출고시켜주렴. 내 생전 독일제 외제차 타는 날이 올 줄이야. 클래식은 영원하다 이 말이야. 제가 시아버지 맹장 수술 병간호를 못한다고 말했을 때 시부가 똥 씹은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하는 꼴이 아주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요. 근데 시부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남편이 태어나면 저와 같이 외제차를 뽑아주겠다고 약속을 한 모양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상견례, 결혼하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시아버지는 자신의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고 청렴하다며 고고한 척 근엄을 떨고 했는데 그깟 외제차 앞에서는 채신머리고 뭐고 없더라고요. 철없는 10대 남자아이같이 입꼬리가 승천하는 걸 막지 못하고 희죽거리는 시아버지를 보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시부가 신나하던 말던 저는 병문안만 잠깐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제가 시부 병실에 얼굴만 잠깐 내비친 걸 알았는지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어떻게 맏며느리라고 하는 사람이 시아버지 병간호도 안 하고 몇십 분 만에 돌아가 갈 수가 있어. 당신이 사람이야? 내 돈으로 간병인 구해줬고 병문안까지 갔으면 됐지 뭘 바래. 며느리의 의무 충분히 했는데. 뭐?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집안에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기본적인 것도 몰라. 선 넘지 마. 여기서 집안 얘기는 왜 나와? 그러는 당신은 우리 엄마 심장판막 수술에 와보긴 했어? 몇 시간 만에 하고 그냥 퇴원했는데 내가 반차까지 써서 거길 뭐하러 가? 그럼 서로 안 한 셈 치고 퉁쳐. 사람 목숨 오고 간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대체? 아니 나는 이대로 못 끝내. 병간호도 안 하고 며느리 의무도 다 하지 않았으니까 대신 우리 아버지 외제차 사줘. 아버지 말 들으니까 와서 차 팜플릿도 같이 봤다며. 이제는 웃기지도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셔. 남편은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이유도 참 가지각색이다 싶더군요. 시부 병간호를 안 했으니 외제차를 사줘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남편 놈머리에는 돈밖에 안 차 있나 보다 싶었어요. 전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문자 대화를 보고 나서는 남편과 눈 마주치는 것도 싫었기에 저는 깔끔하게 무시하고 다른 공간에 가서 제 할 일을 했어요. 며칠 뒤 시아버지가 퇴원을 했고 남편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요. 서로 쌩한 채로 시댁에 집안 행사가 있어 간만에 갔더니 시아버지는 외제차가 숲으로 돌아간 얘긴 들었는지 저를 보고도 말도 안 걸고 싸늘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그날 다 정리하려고 했지만 친정에 큰일이 생겨서 모든 정신이 친정에 향해 있었을 때였어요. 그 당시 친정엄마가 횟집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여동생이 친정엄마와 같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다행히 쓰러지자마자 바로 발견했었고 들어보니
몇 달 전 교체 수술한 인공 판막 주변에 혈액이 노출되고 염증이 일어나서 그렇다는 거였어요. 그날 곧장 남편과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저랑 여동생 사위들을 눈에 새기듯 가만히 보시던 엄마가 유언 비슷한 말을 하시면서 내 자식들에게 유산을 나눠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실 일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 말을 듣는데 화도 나고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저와 여동생은 엄마를 안정시켜드리고 본격적인 수술 준비를 했어요. 다음날 엄마의 수술은 일단 잘 마무리가 됐고 당일 퇴원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예우를 지켜보려고 며칠 입원하는 걸로 여동생과 상의 후 결정했어요. 담당 의사가 수술은 너무 잘 끝났고 예우도 누구보다 좋다면서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의사의 말에 혹시나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다시 쓰러질 일 없을 거라는 마음에 한시름 놓기는 했네요. 저는 며칠을 병실에서 밤을 새우고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개인용품들을 병원에 안 들고 와서 여동생에게 엄마를 맡기고 그날 저녁에 잠시 집에 들렸어요. 근데 제 신혼집에 인기척이 있더라고요. 점심시간 가까운 시간이라 남편이 퇴근했을 리는 없고 놀라서 쳐다봤더니 시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이제 오니? 꼴이 그게 뭐야? 무슨 노숙자도 아니고 꼬질꼬질하게 가까이 오지 말렴. 보기만 해도 냄새가 나는구나. 어머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집엔 왜 오셨어요? 아무리 친정엄마 수술이 있기로써니 몇 날 며칠 남편 식사를 안 챙겨주는 게 말이 되니? 우리 아들은 요리도 못하는데 배달 음식 먹을 수 없어서 내가 밥 해주려 며칠 왔었다. 네, 그럼 일 보세요. 저는 잠깐 씻고 다시 병원 가야 돼서요. 잠깐만, 사돈이 자식들 유산 상속한다고 했다던데 사실이니? 남편이 전했어요. 우리 엄마 유산 상속 얘기했다고요? 그래, 어제 그 얘기하더구나. 사돈이 알아서 잘 결정하겠지만 궁금해서 물어봤어. 아마 곧 하신다고 했으니 유산 상속하실 거예요. 아직은 몸 회복이 우선이라서요. 다음에 확실한 유산 소식 들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반찬이랑 밥 해뒀으니 알아서들 먹으렴. 아무리 그래도 사돈 아픈 걸 뻔히 알면서 수술 잘 끝나고 몸은 괜찮냐고 물어봐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유산 얘기라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 비린내 난다고 무시하던 인간이 그 돈은 안 비린가 보더군요. 제가 일단 친정엄마 수술 잘 끝났다고 했더니 시모 얼굴이 살짝 미묘하게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어 시어머니에게 아마 곧 변호사를 통해 확실하게 공증도 받고 유산 상속 관련 일을 진행할 것 같다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다음에는 유산에 관련한 좋은 소식 받아오라며 다른 말은 하지도 않고 쌩하게 가셨어요. 저는 그런 시모를 보면서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내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엄마가 퇴원을 무사히 하셨고 저녁에 시댁 가족들 모임이 있어 친정엄마 퇴원 소식도 전할 겸 시댁에 갔어요. 시댁 현관문에서 자기들끼리 히덕거리는 소리를 듣는데 제가 거실에 들어가자마자 조용해지면서 분위기가 쌓여지더군요. 남편을 제외한 시댁 사람들 모두가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누가 봐도 제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했는지 저만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어요. 제가 인사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으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앉지도 못하게 하고 질문부터 하더군요. 일단 앉기 전에 친정에서 얼마 받았는지 액수부터 말해보렴. 상속 금액이요? 저야 모르죠. 그걸 왜 어머님이 궁금해하세요? 우리 아들도 사부인 자식이고 우리들도 전부 네 가족이잖아. 너희 어머니가 당연히 우리 몫까지 챙기셨을 거고 그러니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지.
제 남편을 통해서 유산 상속 처리가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저께 남편이 궁금해하면서 유산 얘기를 묻길래 제가 감질만 나게 미끼만 투척해주고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거든요. 남편이 말하는 꼴이 자기한테 콩고물이 안 떨어지나 내심 기대하는 모습이었어요. 떡 줄 생각은 생각도 하는데 말이죠. 시어머니가 시댁 식구들한테 제 친정유산 상속 얘기를 한 모양인지 다들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기대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림도 없죠. 저와 시어머니의 대화에 모두 집중해서 숨죽이고 있던 그때 남편이 헐레벌떡 시댁 거실로 들어와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저를 바라보더군요. 당신 오해야. 그거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설명할게. 이혼만은 제발 안 돼. 제가 상속 금액 말고 위자료 금액은 알려드리죠.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문자로 제 친정엄마에 대해 열심히도 뒷담화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혼법정에 제출하려고요. 저는 남편의 말은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면서 이혼하겠다고 선언했고요. 시댁이 발칵 뒤집힌 건 말할 것도 없었죠. 엄마의 3번째 심장 수술을 지켜보며 병원에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제 결혼을 다시 되돌아봤어요. 안 그래도 시댁에서 친정의 금전 요구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것에 실망을 하고 저를 돈 취급하는 것에 넌덜머리가 났는데 저와 친정엄마를 욕보이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태에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서더라고요. 이혼을 결심하고 그 후에는 쉬웠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친정과 제 욕을 한 문자를 사진으로 찍어서 놨었고 남편에게 엿 좀 먹으라고 그걸 다시 보냈거든요. 제가 자기 엄마와 자신이 처가 욕한 걸 봤으리라는 걸 짐작도 못한 남편은 제 문자를 받고 나서 놀랐는지 오전 내내 전화폭탄을 날리더군요. 오해라면서요. 저는 그런 놈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혼자 유유히 시댁에 와서 이혼 폭탄을 터뜨렸고요. 다른 것보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사돈 뒷담화가 까발려졌다는 것에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그 이성적이고 고고한 척하던 시어머니가 자기 본 모습을 들켜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결혼하고 가장 보기 좋은 광경이었네요. 시아버지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자기네 집안은 예전부터 이혼이란 없다면서 도리어 화를 내는데 제가 친정 욕한 거 증거 다 가지고 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찔렸는지 전부 입을 꼭 다물더군요. 그 꼴을 보고 저는 다음부터는 제 전담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말하고는 미련 없이 시댁을 나왔어요. 자기들 자동 현금 인출기가 눈앞에 사라질 위기인데 어떻겠어요? 어떻게든 저라는 돈줄을 부여잡으려고 남편, 시어머니, 모든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남편 짐을 싸서 시댁에 보내버렸고 운영하던 카페도 잠시 휴가 간다고 하고 친정엄마 댁에 가 있더랬죠. 제가 이혼한다고 하자 친정에서도 난리가 났지만 저한테서 돈 뜯어가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 이제 반품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저희 본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 자존심 강한 분이 저희 엄마 앞에서 애들이 옷만은 막아달라고 무릎을 꿇으시더군요. 친정엄마가 놀라서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보고 그런 사과로 부족하니 더 해보라고 했어요. 내가 미안하구나.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 이해를 해다오. 진심이 안 느껴지네요. 돌아가세요. 저는 그런 추잡한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제가 꼼짝도 하지 않고 세게 나갔더니 시어머니는 자기가 사과를 하러 온 것도 다 잊고 친정엄마 앞에서 제 욕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 정도 사과했으면 못 이기는 척 넘어가야지. 뭐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굴러? 제가 뭐하러 용서해요. 뭐가 아쉬워서요. 똑똑한 척 하시더니 그것도 모르세요?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 및 시댁 식구들이 친정과 사정이 어렵다며 친정엄마와 제게 빌려간 돈들의 반환 소송도 같이 진행했어요. 남편 놈이 선생인 자기 수입이 빠듯하다며 제 카드를 빌려가서 쓴 돈, 시부모님이 급할 때마다 목돈 필요하다고 빌린 돈, 저와 제 친정에서 결혼 3년 동안 뜯어간 돈이 3억은 가볍게 넘기더군요. 시댁 식구들이 빌려가서 사치와 허영에 갖다 바친 눈먼 돈들이었어요. 어차피 제 신용카드 통장에 이체 사용 내역이 남아있었기에 소송이 가능했죠. 그렇게 친정엄마에게 해산물 비린내가 나고 제가 배운 게 부족하다고 욕을 하면서 엄마가 유산을 남기면 자기들도 가족이라며 한몫 당연히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남편과 시댁에 연관된 모든 재정 관련 고리들을 끊어냈어요. 소송 중에 남편이 쓰던 제 카드 명세서가 날라와 봤더니 골프용품의 술값으로 500만 원이나 신나게 긁었더라고요. 어차피 소송으로 돌려받을 돈들이었지만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대차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후 위자료도 야무지게 받고 돈에 환장한 시댁에서 벗어났어요. 후에 들어보니 서울 집값이 워낙 어마무시하다 보니 남편, 시동생 부부 모두 시댁에 들어와서 사나 보더군요. 시댁은 낡은 양옥집 2층에 방도 2개밖에 없었는데 시부모님이 큰 방, 시동생네 부부가 작은 방을 차지하고 전 남편은 옥상에 있는 창고방을 겨우 사정해서 묵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 시부모님은 제가 시집오고 3년간 소비 씀씀이가 커져 있다가 지원도 끊기고 달라진 생활을 하니 감당이 안 돼서 남편 시동생이 투잡도 뛰고 은퇴한 시아버지도 알바를 하시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이혼 후에 친정과 제 가게 근처 동네로 이사했어요. 사람한테 질리고 시달리다 보니까 진짜 내 사람, 가족이 소중한 거구나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면서 친정엄마의 성공적인 수술 예우를 들었지만 3번이나 수술했다는 염려에 저는 엄마와의 시간을 무엇보다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후회할 때까지 부모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요. 사람 운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이상하게 이혼 후에 주변 사람이 바뀌고 사는 환경들도 다 바꾸고 싶더라고요. 어른이라는 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몸으로 겪어보니 뒷감당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개워내야 하는지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저와 같은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직 마음이 공허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사연을 투고하면서 조금은 정리가 되는 기분이랍니다.